do it. 주저하지 마라. 당장 실행해라. just do it. 이걸 캐치프레이즈 광고 카피로 해가지고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 브랜드로 성장한 게 나이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매장에 샌프란시스코 프리미엄 아울렛 시몬 센터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금문교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람 피어 39라고 거기에는 굉장히 관광 단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어는 부두, 항구란 뜻입니다. 39번 부두란 뜻인데요. 거기에 대규모 레스토랑, 상점들,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푸드점에서 식사를 맛있게 해산물 요리를 먹었는데요. 거기에서 유람선을 타면 유람선 선착장 근처에 바다사자도 있어서 바다사자들의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물놀이질 이런 것들도 가까이에서 좀 봤었고요. 유람선을 타고 알카트라즈 섬 옆을 지나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에서 반환해서 돌아오니까 유람선 승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중간에 그 알카트라즈 섬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 연방의 교도소로 활용이 됐는데요. 그 섬이 프랑스의 몽생 미셀이 프랑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몽생 미셀이 떠오르는 그러한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 섬은 주변이 물살이 세고 식인 상어가 출몰하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탈출한다 할지라도 식인 상어한테 잡혀 먹히거나 차가운 수온 때문에 저체온증이 걸릴 수 있어서 탈출이 쉽지가 않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그곳에 1934년에 연방교도소를 설립을 했는데요. 탈출자가 한 명도 없다가 28년이 되던 1962년에 3명이 탈출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듬해인 1963년에 감옥이 29년 만에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 또 영화 더 록, 그 다음에 1급 살인 이런 것들이 거기를 배경으로 촬영이 됐다고 어제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소살리토입니다. 소살리토는 어제 말씀드릴 때 금문교가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2.8km 다리가 금문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북쪽의 마린 카운티에 들어가면 좀만 더 가면 소살리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살리토는 스페인어로 작은 버드나무란 뜻입니다. 작은 버드나무 소살리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트들이 엄청나게 수백 대의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는 그러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1년도에 중국 영화 1000밀밀3 소살리토, 중국 영화 중에 2001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여명과 장만옥이 주연했던 영화 제목 1000밀밀 3탄 소살리토의 배경이 됐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영화들이 거기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을 보니까 정말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겼고요. 거기에서 인증샷도 많이 찍고 또 시푸드점에서 또 오찬하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어제 금문교 소개해드렸고 트윈픽스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2개의 언덕, 쌍둥이 언덕이라 해가지고 트윈픽스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올라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시가지가 다 조망이 되고 그 다음에 금문교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브리지도 보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세계 최고의 다리인데요. 1년에 관광객이 900만 명이 찾습니다. 파리 에펠탑은 인구 1년에 관광객이 700만 밖에 안 찾는데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1년에
900만 명 정도 찾을 정도로 세계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인데요. 그 금문교는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고 2.8km 다리고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7m나 되고 그 주탑도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다리의 도로명과 그 다음에 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m입니다. 다리가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건설될 때 미 해군 측에서 다리 건설청에 대형 군함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 도로면과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건설됐고 1937년에 건설돼서 86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86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그곳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사람이 1,50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20-30명 자살하니까 매월 평균적으로 2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 예방용 그물을 난간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는데 최근에 미주 한인신문을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공사 완공 시점이 원래는 2021년도였는데 5년 정도 연장이 돼서 2026년경에 자살 방지용 그물망이 난간에 설치되는 지금 공사 중단된 게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랍니다. 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난간에다 그물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 중단됐습니다. 건설사하고 교량관리청 간에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이런 분쟁이 있다고 미주 한인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1937년에 건설돼서 8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 다리가 뭐가 있냐면 그보다 1년 전 완공된 1936년에 완공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다리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입니다. 베이가 무슨 뜻이냐? 무슨 진주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이런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그 바다 지역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만에 있는 다리라 해서 그래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오클랜드를 연결한다 해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건너가면 바로 오클랜드 지역에 세계 10위권의 대학인 UC 버클리가 있고 그곳을 제가 2시간 투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윈픽스는 그런 식으로 그 샌프란시스코 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 이런 데를 다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입니다. 쌍둥이 봉우리라 해서 트윈픽스라고 하죠. 영어로 쌍둥이 봉우리, 트윈픽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시빅센터가 있습니다. 시빅센터.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포함해 가지고 관공소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시빅센터인데요. 거기에 시청 건물 시티홀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결혼식 웨딩 촬영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티홀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미켈란젤로가 세계 최대 규모의 대성당으로 지어놓은 게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도움 모양, 지붕 도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도 지붕 모양이 도움 모양으로 되어 있듯이 샌프란시스코 시청도 도움 모양입니다. 지붕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공소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위도가 동일합니다. 북위 37도, 위도가 동일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기도 있고 한여름에는 영상 35도 이상의 혹서기도 있습니다. 폭염도.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서울과 위도가 같은 북위 37도상에 있는데 지중해성 기온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상쾌한 기온입니다. 상쾌한. 그래서 한겨울에도 영상 5도 아래로 안 내려가고 한여름에도 영상 24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영상 5도에서 영상 24도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미국인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자, 20세기 들어서 가장 최악의 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연재해가 발생됐죠. 자, 20세기 최악의 미국에서 20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참사가 뭘까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다 보니까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발생돼서 한 3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서는 20세기 최악의 참사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1906년에 발생해서 3천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가 지난 2001년 9.11 테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는 9.11 테러에서는 3,500명 정도가 사망을 한 아픔이 있고요. 그 숫자는 자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하는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제 군주정을 수천 년간의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가져온 게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게 세계 각국에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프랑스 귀족의 90% 정도 해당되는 3,500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서 거의 몰살이 됐습니다. 그 3,500명의 귀족 희생자하고 9.11 테러의 희생자분들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물론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 참사가 발생이 됐었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여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기라델리 스퀘어를 갔습니다. 기라델리 스퀘어가 뭐냐면 자, 세계 3대 초콜릿 회사입니다. 세계 3대 초콜릿 회사로 1852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1852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지금 17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71년 전통의 세계 3대 초콜릿 회사가 기라델리 초콜릿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기라델리 스퀘어라고 그 초콜릿 판매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변 바닷가 근처에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세계 3대 초콜릿인 기라델리 초콜릿을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어제 밤부터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부터 4년 3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4박 6일로 여행을 했는데요. 올해 석 달 후인 올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는 열흘 동안 미국 동부지역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필라델피아, 캐나다는 몬트리올, 퀘벡, 토론토, 1000개의 섬이 있다는 천섬 이런 데를 열흘 일정으로 네 식구가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어제 밤부터 제가 오늘까지 4년 3개월 전에 갔었던 샌프란시스코 4박 6일 여행과 관련해서 어젯밤에는 주로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 알카트라즈 섬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 그 다음에 UC 버클리, 소살리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프리미엄 아울렛 시몬센터, 그 다음에 트윈픽스, 또 시빅센터, 기라델리 스퀘어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날씨 좋습니다. 현재 시각은 제 추측은 2023년 5월 20일 오전 한 9시 5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남짓 촬영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8시 40분부터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9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10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5월 20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또 가족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오늘과 내일 토요일 일요일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는 뜻깊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찬 가정의 달 5월 주말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